그러면 호수번 같이 푼 거 맞지, 우리? 자, 2번 문제 봅시다. 물어보는 게 원의 넓이에요. 일단, 자,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 그림을 그려라. 원이라니까 원을 그려, 그냥. 이렇게 그리고. 둘레는 어떻게 구합니까? 둘레, 원주, 뭐, 2파이 R로 알고 있죠? 왜냐면 우리는 반지름을 가장 기본적인 값으로 놓고 보니까. 근데 원래 원주라는 게 이제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그러면 현재 14파이란 얘기는 이 원주가, 지름이 얼마야? 14란 뜻이죠. 그럼 반지름은 얼마야? 내가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반지름이 필요하네. 반지름은 7이야. 그쵸? 넓이는 49파이다. 됐죠? 4번 문제 봅니다. 어두운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했습니다. 보자. 우선 우리가 따져봐야 될 영역이 크게 3개가 있고, 그런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 원의 둘레가 가지고 있는 재밌는 성질을 하나 이제 알려줬단 말이죠. 그게 기억이 나면 이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가 돼. 그 성질 자체를 외운다 보다는 이해하면 훨씬 더 쉽다 그랬죠. 볼게. 자, 이 문제를 보면 둘레라고 하는 게 여기 요 반원, 그 다음 작은 거, 여기 작은 거 있죠? 작은 거 있고 제일 큰 게 이 바깥쪽 반원이더라 라는 거죠. 그럼 크기별로 한번 봅시다. 작은 것부터 해봅시다. 작은 거, 중간 거, 제일 큰 거. 그림 잘 못 그려도 그냥 이해하세요. 자, 작은 거 한번 봅시다. 일단 반지름이 4라고 했기 때문에 지름은 얼마짜리야? 8cm짜리 지름이야. 그러니까 여기 길이 얼마예요? 2죠. 표시를 해봅시다. 제일 작은 반원은 반지름이 1짜리, 중간 크기는 3, 가장 큰 건 4. 이렇게 그려놓고 구하고자 하는 건 이 윗부분, 호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가면 원래 원이었다면 2파이였는데 그거의 절반. 그 다음 원이었으면 6파이였을 텐데 그거의 절반. 그 다음 8파이였을 것인데 그것의 절반을 더하는 거죠. 이거 괜찮아? 네. 그래서 파이, 3파이, 4파이 더하면 8파이. 그런데 말이죠. 지울게.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이 호의 길이에 재미있는 성질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나? 큰 원 안에 작은 원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볼게. 다시 보자고. 이런 큰 원이 있는데 이 큰 원에 지름에 걸쳐져 있는 원들이 있다고 해보자. 그 크기는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까? 그랬을 때 작은 원부터 이름을 R1 반지름, R2, R3, 그 다음에 이 큰 원의 반지름 길이 R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일단 큰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 작은 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이 작은 원의 둘레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면 우선 여기다 정리하고 갈게. 작은 원들의 반지름 합은 얼마야? 그렇지.
가장 큰 원의 반지름 하나와 같죠? 작은 원의 둘레들을 써보면 이게 작은 원들이고 그것들을 더해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렇지.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나오죠. 결론은 뭐지? 이게 R이니까 둘이 같죠? 이게 무슨 말인가 살펴봤더니 요 큰 원 안에 지름 쪽에 작은 원들이 크기와 상관없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면, 응? 이 빨간색의 둘레합과 가장 큰 원의 둘레는 그 길이가 같다. 그럼 조금 더 가보면 반원 가지고 하면 어떨까? 이거, 요거, 요런 식으로 돼 있는 이 빨간색 길이의 합은 뭐와 같다? 그렇지. 이것의 반원과 같다. 만약에 이걸 이해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보일 거야. 다시 색칠을 좀 해보면 안에 껴있는 이 지름 쪽에 매달려 있는 작은 반원들 있죠. 저 작은 반원 두 개의 호의 길이와 이 큰 원의 이 반원의 호의 길이는 어떻단 얘기야? 같단 얘기지. 이 반원이 아래로 그려졌지만 이 길이는 사실 이 길이랑 같죠? 이쪽 위로. 그러면 작은 반원 두 개의 길이를 다 더하면 그냥 이 빨간색 길이 하나와 같고 결국 이 전체 도형의 둘레는 뭐와 같다? 이 노란색 두 개를 연결해서 펴버리면 빨간색 길이와 같은 거지. 그렇게 읽을 수 있겠어? 그렇다면 이 노란색을 쫙 펼쳐서 빨간색 길이로 바꿔주면 원래 구하고자 하는 둘레는 뭐와 같다? 그치, 원 전체. 가장 큰 원의 둘레와 같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 해석이 훨씬 간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좋았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5번 기억나나요? 5번 했죠, 같이? 6번 해볼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인 거예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근데 내가 구할 도형을 쪼개서 그려보면 되게 쉽거든. 어떤 상황이야? 일단 큰 원에서 두 번째 원의 넓이를 걷어내고 근데 마지막에 얘를 하나 더 더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반원에서 가운데 크기 반원 빼고 작은 반원을 더합니다. 이렇게 일단 그림을 그려야 돼. 상황을. 근데 뭐 반원의 넓이는 어렵지 않죠. 원의 절반이니까. 그러면 큰 원부터 일단 지름으로 알려줬으니까 지름으로 알아봅시다. 지름이 얼마입니까? 지름이 14죠. 그렇다는 건 반지름은 7이다. 두 번째 반원은 지름이 10이죠. 그렇다면 반지름은 5. 가장 작은 건 지름이 4니까 반지름은 2짜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넓이를 보면 원래 49파이야 되는데 이거 2로 나눈 거죠. 이거는 원래는 25파이여야 되는데 반원이고 그 다음 원래는 4파이여야 되는데 반원이니까 이것도 2로 나눈 거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자고. 파이로 다 묶어낼 수 있으니까 2분의 49 2분의 25 마지막 걸 2분의 4를 2로 바꿀 필요 없이 2분의 4 그대로 놓는 게 더 낫겠죠. 그럼 이거 계산만 해주면 돼. 24에 28이네요.
24파이. 괜찮을까요?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서 이제 부채꼴 형태로 갑니다. 2번 볼게요.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지름 호의 길이를 줬어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 관계 어떻게 풀더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정비례 하는 거니까 원래 원주는 360도죠. 그러니까 중심각이 있다면 360분의 중심각. 이게 호의 길이란 말이야. 요 길이. 그쵸? 써볼게. 10파이는 원주가 원래 원주라는 건 이제 이걸 전체로 돌렸다는 이야기죠. 이거 전체 돌리면 얼마입니까? 얼마일까? 이게 만약에 원이었다면 48파이였겠죠. 반지름 24니까 지름으로는 48이 될 거고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x.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파이 약분하고 이제부터는 그냥 약분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게 24로 나누면 2가 되고 24로 나누면 15가 되는 거니까 고로 x는 10 곱하기 2분의 15 그래서 75도가 되겠다. 잘했습니다. 4번 보죠. 호 AB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원의 반지름 길이가 12래요. 중심각이 몇 도인가요? 정답입니다. 우리가 원의 반지름이 들어간 어떤 도형을 만나잖아? 한 원 안에서의 반지름 길이들은 서로 어때요? 당연히 모두 같지.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는 안 됐지만 무조건 반지름 같다고 표시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삼각형? 그렇지. 얘가 정삼각형. 당연히 부채꼴 입장에서 중심각 몇 도? 끝났어요. 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원주가 얼마입니까? 24파이겠죠? 반지름 2배. 그 중에 중심각이 60도니까 360분의 60. 일단 요렇게 약분하면 6분의 1이죠. 다 약분하니까 호의 길이는 4파이가 되겠습니다. 일단 157쪽. 일단 쉬는 시간에 앞에 거 같이 보자. 오늘은 다 풀어보기로 했어. 이게 몇 번이었지? 4번? 4번 4파이. 되겠어? 6번으로 갑니다. 한 변의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우선 아는 길이는 정오각형이니까 이 부분 부채꼴 입장에서는 반지름 길이는 나왔죠.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이제 호의 길이만 알면 돼. 호의 길이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중심각. 그런데 이 중심각이 정오각형의 한 내각이네요. 몇 도? 108도. 앞단원에 쓰잖아요. 그렇죠? 끝났어요. 전체 둘레는 반지름 2개 20이죠. 됐어? 노란색 길이 더하기 호의 길이 보자.
원래 원주였다면 20파이였겠죠? 그런데 그 중심각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만 약분하면 되겠네. 그쵸? 여기가 10분의 3이란 말이죠. 10분의 3. 그럼 약분하면 6파이 더하기 20 되겠어? 이해됐어? 할만해? 네. 넘어갑니다. 8번. 우리 지난 시간에 홀수번 몇 번까지 풀었지? 그래. 오케이. 천천히 그러면 짝수번 일단 봅시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 색칠한. 응? 8번. 8번 해야지. 맞죠? 여기서 이제 부채꼴의 넓이 구할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부채꼴 넓이 두 가지. 근데 중요한 게 뭐였어? 1번이 뭐였어? 마치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알려줬는데, 그렇지. 삼각형처럼 구하는 게 뭐야?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RL이라는 게 이거잖아.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또는 중심각의 정비례합니다 라고 한다면, 중심각의 성질을 구한다면, 중심각의 정비례합니다라는 성질을 쓴다면 어떻게 돼? 원래 원이었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원래 원의 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두 가지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이번 문제는 뭘 안 알려줬냐면, 띠용 반지름 R의 길이를 안 알려줬네? 근데 조건이 뭘로 줬어? 호의 길이로 줬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건, 반지름이 아니고 호의 길이를 먼저 알고 있죠. 근데 내가 뭘 구할 거야? 이 문제 묻는 거 뭐야? 부채꼴 넓이죠. 그럼 무엇보다도 뭘 구하면 끝나는 게 있어? 반지름 길이 구하면 끝나죠. 반지름 길이 구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2파이 R에 360분의 중심각 80도 이렇게 했더니 이게 4파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방정식 풀면 되거든요. 일단 파이를 양변에서 나눠주고요. 이렇게 나눠주면 굉장히 쉬운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게 9분의 2이기 때문에 9분의 4 R은 4입니다. 그죠? 약분하면 그러면 R은 얼마일까요? 9가 되겠죠. 이거 뭐 방정식처럼 풀어도 되지만 생각해봐. 9분의 4에다 얼마 곱하면 4 남겠나? 9죠? 끝났어. 자, 이제 반지름 구했으니까 이제 삼각형 넓이, 부채꼴의 넓이 구할 건데 뭐처럼 구하는 게 좋겠어? 삼각형처럼 구하는 게 낫겠지. 그렇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 9, 호의 길이 4. 약분할 거 2하고 3은 약분하면 넓이는 18파이. 이해돼? 이해됐을까? 괜찮아? 내가 어쨌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목표가 뭐냐? 이쪽으로 가도 반지름이고
중심각의 원리를 쓰려고 해도 원의 넓이 구할 때 어차피 반지름 구해야 되니까 아, 난 반지름 구하면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손가락 보여? 욕하는 거 아니야? 니네 김장했니? 김장 아직 안 했어? 어제랑 그저께가 선생님 김장한 날이었어. 고향집에 다 모여. 형제, 자매, 부부들, 조카들. 근데 선생님, 내 김장은 밭에서 하거든. 밭이 있어, 농사 지으시니까. 손 다쳤어요. 자, 가봅니다. 10번 한번 보죠. 그림이 어때? 둘레를 구하랬어, 둘레. 현란하죠? 뭐 엄청 현란하죠? 구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다른 호의 길이들 또는 원주. 야, 이거 사람 눈처럼 생겼다, 이거. 그치? 뭔가 사람 눈처럼 생겼는데? 여기가 눈썹이 이렇게 있으면 되고, 눈썹 방향이 약간 이렇게 있으면 되고, 그지? 아, 코를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되겠는데? 그렇지 않냐? 사람 얼굴같이 생겼다. 아무튼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게 동글동글한 부채꼴 또는 원의 원주, 그리고 이렇게 반듯한 구간이 하나 있네요. 그죠? 끝났습니다. 당연히 요 반듯한 길이는 8이지요. 제외하고 여러분도 요렇게 하라 그랬어. 내가 구해야 될 거를 직접 그리세요. 이 세 개는 호의 길이나 원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건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 길이가 4죠. 여기 길이가 4일 거고. 됐지? 그럼 제일 작은 원은 반지름이 얼마? 2. 그지? 그 다음은 4. 그 다음 여기는 8. 이해됐어? 근데 각이 다르죠, 각. 이건 180도인 거고, 이건 90도인 거고. 해봅시다. 8 더하기 4파이 더하기 8파이인데 반원이니까 2분의 1이죠. 원래는 8파이여야 되지, 8파이. 원이었다면 8파인데 그 중에 절반. 4분원이니까 원래는 16파인데 4분원이니까 4분의 1이죠. 이거 괜찮아요? 또는 360분의 90으로 써도 돼요. 근데 180도나 90도는 우리가 쉽잖아. 2분의 1, 4분의 1 이런 건 쉬우니까. 또 해봅시다, 그러면. 8 더하기 4파이 더하기 4파이 더하기 또 4파이니까 12파이 더하기 8. 12파이 더하기 8. 이해됐어? 너는 12파이 더하기 8 이대로 써도 되고, 만약에 4로 묶으세요 그러면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너무 어렵나? 괜찮나? 그래서 요 아래 계산은, 실제 계산은요, 내가 이 도형을 어떻게 나눠서 쪼개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이것만 잘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색연필로 여기 이렇게 구할 거야 라고 도형에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괜찮을까? 잘 깨끗하게 지워지지가 않네. 넘어가 보자고요. 12번은 괜찮아? 12번 우리 같이 했나? 괜찮아? 아니야? 한번 해볼까? 색칠한 부분에 둘레. 근데 너네가 지금 교재 보니까 잘 한 것 같거든? 자,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 지금 선생님 색칠한 이 부분은 4분원이죠. 근데 이 노란색이랑 같은 게 몇 개 있어? 그렇지. 표시해볼게. 자, 저 노란색이랑 같은 부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길쭉한 거. 그죠? 근데 지금 이게 한 변의 길이가 4짜리인 정사각형이잖아. 그러면 얘는 사실, 야, 생각을 해보자고. 4분원 반지름 길이, 요 4분원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 2잖아. 그치? 이 4분원짜리, 즉, 원을 4분의 1로 만든 게 몇 개? 또 4개야. 그지? 이거 4개에다가 반듯한 길이 4.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 생각해보자. 원래 이게 4분원 구할 때 원래 4분의 1 하죠? 4분의 1 한 걸 4개를 더하려는 거지. 그래서 다음처럼 합니다. 원래는 원이었다면 4파인데 4분의 1이니까 4분원이니까 4분의 1 했는데 이것을 다시 4개를 더하라. 4배를 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게 4개 있어요. 4분원이 4개예요. 빵을 4조각 해서 4조각을 줬습니다. 그럼 빵 몇 개예요? 4개야? 빵 한 개를 4등분해서 4조각 줬어요. 빵 한 개죠. 그게 양이 빵 한 개잖아. 4개로 쪼개서 4개를 줬다는 건 그걸 다 준 거잖아. 4분원이 4개 있어요. 그럼 원 하나죠. 어쨌든 답은 4파이 더하기 4. 근데 이걸 잘해야 된다고. 내가 이 둘레 또는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건지 그림으로 먼저 나타내는 거.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 밑에 어떻게 구할 건지 그 계산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도형 쪼개기를 조금 해보면 괜찮아요. 우리 숙제가 159쪽까지였죠? 선생님이 어제 지난 시간에 다 못해서 좀 쪼갠 거 아닌가? 어쨌든 오늘 다 풀 겁니다. 상관없이 다 풀 거예요. 한 문제만 더 풀고 좀 쉬죠. 14번 어때요? 요거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랬죠?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자, 선생님 따라서 한번 그려봐봐.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나오면 상관없어. 여기 만나는 교점을 이렇게 4등분하는 그림, 십자가처럼 이렇게 그려봐봐. 그림에 4조각이 보이나요? 그럼 보자고. 조각이 하나, 둘, 셋, 4개인데 이건 뭐야? 그냥 정사각형이죠.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찔끔 있는 부분, 이 부분 보여?
이거 구해야 되는 게 몇 개 있어? 이거 2개 있죠? 여기는? 없죠? 여기 넓이가 없죠? 색칠 안 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자, 봐봐. 그러면 이렇게 써보면 좋겠죠? 이렇게 생긴 넓이 몇 개? 2개. 더하기 정사각형. 오, 그렇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 모양 도형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그런 참고로 요 하나가 10이에요. 정사각형에서 정사각형 이 큰 요 정사각형 있죠? 여기에서 여기 4분의 5 넓이를 걷어내면 되겠지. 4분의 5는 어떻게 구해? 원래라면 100파이였을 거야. 그렇지. 나누기 4 또는 곱하기 4분의 1. 이게 몇 개 있어? 2개 있고. 자, 이 녀석의 넓이는 어차피 10의 10짜리니까 100이야. 좋습니다. 그럼 요 괄호 안에가 어떻게 되냐면 100 마이너스 25파이가 2개 있고 100을 한 번 더 더하세요.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보자면 파이가 있는 건 하나고 200이죠. 뭐 뒤에 100 더할 거니까 P를 구하래요. 와,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인다, 그죠? 우와,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떻게 구하면 좋겠냐? 자, 봐봐. 이거를 복잡한 선이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좀 쪼개서 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 자, 잘 봐봐. 그렇지. 대각선으로 잘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 잘 봐봐. 이게 어떤 재밌는 부분이 있냐면 옆에다 그려볼게. 일단 이렇게 사분원을 그려. 4분원을 그려서 삼각형도 같이 그려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부분이죠. 요거. 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좀 이해가 되는지 한번 봐봐. 여기를 부채꼴의 중심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또 부채꼴의 중심으로 보고, 이쪽 방향으로 또 4분원을 그려볼 거야. 그럼 이파리 모양 나오지? 이 두 개의 넓이는 어떻게 했어, 서로? 당연히 같겠죠? 이걸 또 반으로 잘라볼 거야. 이쪽 대각선으로. 그럼 이 네 조각은 어떨까? 네 조각의 넓이는 같지? 너네 이거 보이는지 봐봐. 이 대각선을 하나 더 그려보는 거야. 그럼 쌤이 조각을 내볼게. 왜 재밌는 일이냐? 방금 너네가 했던 얘기는 이걸 한 조각이라고 따져봐봐. 두 조각 나왔지? 세 조각이지? 네 조각이지? 방향은 다르지만 이 네 조각의 넓이는 서로 어때? 같네. 물론 도형의 입장에서 봐봐. 요 한 조각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건 못 구하겠지. 좀 어렵지.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이거 두 조각은 부채꼴에서 삼각형 하나 뺀 거죠. 그러니까 이 넓이는 뭐야? 이거 몇 개 있는 거야? 내가 지워볼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는 우리가 구하기에 딱 눈에 보이는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잖아. 근데 이 부분이 현재 문제에서 이렇게 네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몇 조각이야? 이건 이제 이거와 같은 크기로 나누면 몇 조각이야? 이게 두 조각이죠. 요 모양. 기억해봐. 요 날개 반쪽 잘린 거. 이거 두 개의 넓이는 내가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네 개가 있어. 결국 이렇게 구한 넓이 몇 개? 두 개. 그럼 한번 보자. 4분원 한번 볼까?
원래는 얼마야? 원래 원이었다고 따져보면 100파이죠. 이해되니? 근데 이제 4분원이니까 이것의 4분의 1이죠. 부채꼴은. 거기에서 뭘 뺄 거냐면 요 직각삼각형 넓이 뺄 거야. 이 직각삼각형. (10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생긴 거 두 개 있어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 단어는 도형을 쪼개서 갖다 붙이고 약간 돌리고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돼요. 도형을 잘게 쪼개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25파이 빼기 50 곱하기 2 답은 50파이 마이너스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색연필 가지고 좀 잘 쪼개봐야 돼. 이게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그냥 요렇게만 구할 게 아니라 반대쪽 대각선을 싹 그려가지고 결국 조각이 같은 넓이의 조각이 4개. 근데 이 4조각은요 2개를 이어 붙이면 요거 하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진짜로? 색연필이 됐든 볼펜이 됐든 조각을 잘 나눠서 그려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 지우개. 선생님 칠판 지우는 시스템 바꿨어요. 이게 이름이 지우개의 달인이라고. 이름이 지우개의 달인이야. 가죽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지우고 여기다가 문대면 지우개가 깨끗하게 털어져. 근데 마무리는 극세사 이 지우개로 깨끗하게 마무리. 18번 보겠습니다. 자, 두 원이 있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둘레의 길이. 이게 재밌는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 봐봐. 이제 이 점도 되게 중요한 점이니까 다 연결을 해볼게요. 왜냐면 나는 중심각을 구해야 되거든. 이게 다 얼마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선분의 길이는 다 얼마예요? 3이네요. 정삼각형이네. 그러면 이 위쪽 부분만, 요 중심각이 몇 도겠어? 60도. 그럼 끝났죠. 그럼요, 당연히 아래도 60도고. 결국에 요만큼이 몇 도예요, 중심각? 부채꼴? 120도짜리 몇 개? 2개. 그러니까 이 녀석 그릴 때는 요 호의 길이 중심각 몇 도? 120도. 반지름 얼마? 3짜리 요 호의 길이가 몇 개? 2개. 그럼 끝났어요. 원래대로라면 6파이가 원내 둘레죠. 그 중에 중심각이 몇 도예요? 120도. 근데 이게 몇 개 있어? 2개 있다고, 양쪽에. 보여?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 노란 거 2개. 응? 이해돼? 노란 거 2개.
여기가 먼저 이렇게 3분의 1로 약분이 되니까 답은 4파이더라. 괜찮아? 자, 19번 볼게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이게 도형을 이대로만 보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잘 봐라. 내가 이게 만약에 원의 중심이 있다면 요건 부채꼴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쪼개서 보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4분원, 여기 이거 4분원 이해돼? 여기에다가 직사각형을 먼저 더해. 선생님 지금 말한 건 뭐냐면 이 4분원에다가 이 직사각형 이만큼까지 절반만큼의 넓이를 일단 기본 넓이로 보는 거야. 그렇지. 여기에서 긴 직각삼각형을 빼는 거지. 이렇게 그림을 도형을 그려보면 자 일단 여기서까지 지름이 사실 12니까 요거 얼마입니까? 6이죠? 여기는 14의 높이가 12야. 6이네. 6이네, 맞네. 그 다음, 마지막에 빼야 될 긴 직각삼각형은 여기서 여기까지야. 그지? 요만큼. 그러니까 14에 6만큼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야? 가로가? 잘했어. 높이는 6짜리. 그냥 이렇게 도형으로 그리면 됩니다. 자, 앞에서부터 원래라면 36파이여야 되는데 4분원이니까 4분의 1이고 더하기 14 곱하기 6 빼기 20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삼각형 넓이까지 싹 뺄 수 있겠죠. 괜찮아? 앞에서부터 한번 봅니다. 9파이 얼마니? 84 빼기 60 그러므로 9파이는 안 건드리고 더하기 24 잘했습니다. 손 채하라. 여기 숙제 아니었나? 여긴 아니었어? 그니까 내가 헷갈렸나 보네. 괜찮아요. 여긴 다 풀 거예요.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그 다음 각 A, B, C의 크기를 구하세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같대요. 반원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같대요. 와우. 우와.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데 구하라는 게 뭐지? 각 A, B, C. 여기 X를 구하라고 합니다. 얘네 둘이 넓이가 같다는 건 상황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X면 여기 중심각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어떻게 될까? 180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래서 요 아무리 봐도 몇 도인지 알게 생겼는데 그래도 풀어보자.
응? 잠깐 대기. 음, 잠깐 있어 봐봐. 반원에서 부채꼴 A, B, C 색칠한 부분. 오 마이 갓. 아, 다른 건 아니고. 아, 여기를 그냥 X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했단 말이죠. 진짜 이렇게 풀어야 되나? 음, 아니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음, 여기 X고, 뭐 여기가 이제 외곽이니까 2X고, 여기는 180 마이너스 2X인 거고. 아!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방금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얘들아. 요렇게 하면 되겠다. 어. 왜냐면 여기를 X로 놓고 나머지 도형을 더 쪼개면 혼란스럽거든? 근데 잘 봐봐. 이 부분의 넓이를 잡아. 여기를 S1, S2, 여기를 S3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지금 조건이 어떻게 돼? S1 넓이랑 S2 넓이가 같다고 했죠. 그런데 요 사이에 껴있는 세 번째 요 빨간색 도형,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삼각형도 있고 부채꼴도 이렇게 합쳐져 있는, 딱 삼각형도 아니고 딱 부채꼴도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껴있는 넓이 있지. 그런데 S1에 S3을 더한 모양과 S2에 S3을 더한 넓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도형을 이런 식으로 쪼개면 우리가 굉장히 구하기 쉬운 도형이 됩니다. 이해돼요? S1에 S3 더하면 그냥 반원이죠. S2에 S3 더하면 이 큰 부채꼴이죠. 그래서 S1에 S3 더한 넓이는 반원인데 반지름이 6이에요. 여기는 이 부채꼴이긴 한데 여기 길이가 12인 거고 이쪽 중심각이 X다 말이죠. 근데 얘네 둘의 넓이가 같대. 자, 여기서부터 해봅시다. 얘가 원래 원이면 36파이죠. 그것의 반원이니까 2분의 1의 넓이와 여기는 144파이야. 그 중에 그치 360분의 x를 했는데 둘의 넓이가 같다는 거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건 1차 방정식이야. 약분하고 파이 양쪽에 나누고 여기부터 약분해 봅시다. 18. 자, 요게 약분하면 12로 먼저 하면 30분의 10이니까 또 6으로 약분하면 5분의 2야. 이거 약분해 보시면 돼요. 이거 약분하면 5분의 2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x는 18 곱하기 2분의 5이므로 x 몇 도? 45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문제 별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현재 S1과 S2의 넓이가 같다는 걸 기본으로 시작은 했는데
이 뭔가 잘게 쪼개진 일부분의 넓이가 같다고 하니까 또 나머지도 쪼개야 될 것 같거든. 그게 아니라 둘의 모두 사이에 껴있는 도형 있지. 이 도형에다 이름을 붙여주고 둘의 넓이가 같다라고 만들어 보면 사이에 껴있는 넓이 하나는 반원이고 하나는 큰 부채꼴이니까 그냥 이대로 비교하는 게 더 낫겠다는 거야. 이거 이해했어? 진짜로? 괜찮아? 아유, 좋았습니다. 넘어가고 21번 끈의 최소 길이. 아, 이건 좀 쉽죠? 이게 곡선 부분이랑 직선 부분만 잘 나눌 줄 알면 돼요. 정확하게는 곡선과 선분이죠. 보자고. 또 빨간색, 파란색 하는 게 좋겠지.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90도만큼만 곡선이야. 이해됐어? 그랬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90도만큼만 곡선이야. 선이 만나는 게. 이해됐어? 다음에 요렇게는 노란색 부분은 그냥 선분이야. 반듯한 선분이지. 그럼 봐봐. 곡선 하나가 4분원이잖아. 요만큼 부채꼴. 4분의 1짜리가 하나, 둘, 셋, 4개 있네. 그렇지, 아주 잘했어. 빨간색을 놓으면 그냥 원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반지름이 이제 6짜리.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4군데에 나뉘어져 있는 4분원을 합친 거죠? 더하기 노란색 길이 하나는 얼마일까요? 12죠. 왜냐면 이렇게 연결하면 6, 6이니까 그죠? 12짜리 몇 개? 4군데 있네요. 자, 요거는 둘레니까 12파이 더하기 48 끝.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22번 별표. 이건 조금 어색할 거야. 이 직사각형 주위 둘레를 도는 원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한 바퀴 굴렸을 때 원의 중심이 움직인 거리야. 원의 중심이 움직인 거리. 잘 봐. 여기 따라 그리는 거 잘해야 되는 게 어디냐면 볼펜 하나 들어봐봐. 뭐가 문제냐면 쉽게 말해서 이 코너를 돌 때 말이죠. 사각형의 꼭지점을 돌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여기를 잘 회전을 시켜야 돼. 봐봐. 이 변을 지날 때 어떻게 했어?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죠? 일직선으로. 그러다가 여기 끝에 걸리면, 여기 맨 끝에 이렇게 걸릴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이거 이해되니?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회전을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꺾겠지. 회전을 하겠지. 어디까지 회전하냐면 반듯하게 이렇게 될 때까지.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는 각 변을 연장선을 이렇게 연장선을 이렇게 연결을 쫙 해줘야 돼. 연장선을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보면 또 여기도 끝까지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쭉 올 거야. 그러다 여기서 도는 건 저기서 똑같이 돌겠지. 이렇게 연장선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돌 거야. 얘도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 거고,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회전할 거야. 이 회전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회전하는 부분. 이렇게 회전할 때 자, 원의 중심이 지나가는 자리만 한번 긁어봅시다. 이렇게 선분으로 가겠죠. 그치? 근데 여기서 원의 중심이 이렇게 회전할 거야. 여기서 이렇게. 기억나? 이해돼? 여기서 다시 이렇게 원의 중심이 내려올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회전하고, 얘가 이렇게 가다가 위치가 좀 꺾이긴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다시 회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다시 회전을. 이 빨간색을 잘 봐봐. 그렇다면 여기서 회전할 때 이 길이들이 있죠. 회전하는 요 상황, 이 상황, 회전할 때 여기를 좀 조심하면 꼭지점을 중심으로 한 부채꼴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죠. 보자. 그러면 이게 몇 도예요? 여기 몇 도예요? 90도겠죠. 근데 이게 몇 군데 있어? 네 군데 있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 네 개를 한 번에 그리면 어떻게 될까? 원이 되죠. 그리고 그때의 반지름은 얼마? 2짜리인 4분원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 이렇게 회전하는 것만 잘 따져보면 되고. 더하기. 나머지 반듯하게 지나간 자리의 길이는 뭐랑 같겠어? 그치, 20, 10, 20, 10이죠. 그러니까 저 지금 이렇게 선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안쪽 사각형의 둘레랑도 같죠? 이해돼? 연결해서 얘네를 붙여보면 20에 10짜리인 사각형의 둘레와 같다. 그러므로 꼭지점에서 요로 회전할 때 생기는 반지름의 움직임. 요 점에서 요래 회전하는 요 움직임이 4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 둘레 60이 되겠지. 이게 따라 그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회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뭘 잘해 주시면 되냐면, 한 꼭지점에서라도 요렇게 회전해서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를 예측하면 이게 네 군데에서 똑같은 일이 생기겠죠? 이해될까? 한 번 더? 아니야? 괜찮아 진짜? 좋습니다. 쉬었다 가자. 전체 공부할 거예요. 이거 6학년 때도 있었죠? 6학년에서 입체 도형 했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이랑 차이 많은 게 뭐 작도 합동도 좀 차이가 많았죠. 안 했던, 왜 너무 건조해? 마스크 줄까? 기침 나서? 근데 다면체 쪽은 거의 똑같아요. 6학년 때 했던 거랑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보면 될 거고요. 다면체는 평면, 이제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다각형은 평면 도형이니까 평면 도형인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다면체입니다.
자, 이름 알아보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했던 거랑 이름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밑줄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도형 다면체. 자, 그런데 다면체는 두 종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면의 개수를 기준으로 면의 개수 말하고 면면체. 그러니까 면이 4면이면 4면체. 면의 개수가 5개면 5면체. 6개면 6면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나 앞에 입체도 앞에서 우리 위치관계 얘기했을 때도 이거 뭐라고 얘기했죠? 직육면체. 그 직육면체.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인 6개의 면으로, 그러니까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입체도형이죠. 거기에 육면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의 개수로 이름을 정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밑면, 옆면의 모양에 따라서 봐봐. 밑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N각형이면 N각이라고 이름 짓고, 옆면의 모양에 따라서 N각 기둥, N각 뿔, 그 다음 N각 뿔대. 이거 6학년 입체도형 할 때 선생님이 뿔대 그때도 설명 같이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면체는 면의 개수에 따라서 면면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우, 내가 너무 덥다. 히터 꺼달라고 얘기했다. 이쪽 히터 좀 꺼줄래요? 이쪽 라인. 네. 오우, 너무 덥다. 너무 건조해. 그 다음, 이제 기둥, 뿔대는 옆면의 모양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때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삼각기둥, 삼각뿔, 삼각뿔대, 사각기둥, 사각뿔, 사각뿔대, 오각기둥, 오각뿔, 오각뿔대 이렇게 나뉘는데 기둥은 마주보는 밑면이 어때? 몇 개? 마주보는 밑면 2개가 합동으로 마주보고 있죠. 기둥은. 뿔은 밑면 몇 개? 밑면이 1개야. 마주보는 쪽에는 그 뿔의 꼭지점이 마주보고 있어. 뿔은 알고 있죠? 한 점으로 모두 보이니까. 그럼 뿔대는 뭐냐? 뿔대는 밑면이 몇 개냐면 밑면이 2개야. 그런데 뿔의 윗부분을 쉽게 말하면 잘라낸 것. 잘라서 만들어. 뿔대만 설명해 줄게. 이 도형을 밑면의 이름으로 말하면 일단 몇 면체입니까? 4면체죠. 그런데 이게 밑면과 옆면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삼각뿔이죠. 그럼 뿔대는 뭐냐면 마주보는 밑면은 2개야. 그리고 윗부분을 잘랐대. 무슨 말이냐면 밑면과 평행하게 이렇게 중간을 칼로 밑면과 평행한 면을 탁 잘랐어. 그리고 위를 떼어내버린 거야. 그래서 뿔대 같은 경우는 마주보고 있는 밑면 2개예요. 근데
이 두 밑면이 합동일까 아닐까? 아니야. 왜 아닐까? 모양은 같겠지. 생긴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크기가 달라. 참고로 이렇게 모양은 같고 크기가 다른 도형을 수학에서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이거는 닮았다고 말해요. 미리 용어를 알려드리는 거야.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같은 두 도형을 우린 닮음이라고 말해. 어쨌든 닮음인 두 밑면이라고 보면 더 명확하겠습니다. 아무튼 뿔대는 원래는 뭐였어? 이게 원래 뿔이었어. 뿔인데 밑면의 평행한 면으로 잘라내고 남은 도형, 이게 뿔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 도형 할 때 평면 도형, 입체 도형 하면서 점의 개수, 모서리 개수 세는 거 다 우리 연습했었죠. 언제나 뭘 기준으로? 밑면의 모양. 그치, 밑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면이 두 개 마주 보면 위에 몇 개, 아래 몇 개, 기둥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셌잖아요. 그거 똑같이 하는 거야. 거기다가 이미 초등학교 때 했던 다면체 회전체 내용 똑같아서 요건 거의 복습에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풀 때만 좀 다시 복습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방금 정리해 준 거랑 아까 저 밑줄 한 거 있죠? 그 개념 숙제예요. 오늘 최대한 간략하게 해오시면 돼요. 여기 글을 모두 쓸 필요는 없어. 알겠어? 다시 정리해보자. 다면체 뭐라고?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 근데 다면체는 우리가 이름 부를 때 두 종류로 나눠서 부른다 그랬지. 첫 번째, 뭘 기준으로? 면의 개수를 기준으로 4면체, 5면체, 6면체, 7면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밑면과 옆면의 모양에 따라서 밑면의 모양을 이름으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면 뭐 삼각, 사각, 오각이라고 짓고 옆면의 모양에 따라서 기둥, 뿔대로 나뉜다. 그래서 뭐 삼각, 기둥, 삼각, 뿔, 삼각, 뿔대, 사각, 기둥, 사각, 뿔, 사각, 뿔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기둥, 뿔대를 나누는 기준은 옆면의 모양이다. 밑면의 모양은 똑같을 수 있는데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인지 삼각형인지 사다리꼴인지에 따라서 보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면의 개수, 모서리 개수, 꼭지점의 개수는 어차피 뭘 기준으로? 밑면의 모양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거 했었거든요. 기둥이면 이게 더하기 2는 뭐냐? 이게 밑면이야. 밑면 두 개에다가 밑면의 모양이 N각형이잖아? 그 변 하나가 옆면이 이렇게 쫙 직사각형 올라가죠. 쫙. 그러니까 이 N개, 면의 개수에서 N개는 뭐냐면 옆면에서 나오는 면의 개수야.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뿔은 밑면이 하나죠. 근데 기둥과 뿔대는 밑면이 각각 두 개죠. 그래서 더하기 2가 나오는 거야. 모서리 개수는 어떨까? 옆면에서 몇 개가 나오냐면 옆면에서 N개야. 밑면에서 모서리가 2N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삼각 기둥이면 한 밑면에 모서리 몇 개 들어가? 삼각 기둥이면 한 밑면에 3개 들어가지? 이게 위아래로 있죠. 이게 돼, 안 돼? 안 돼? 돼, 안 돼? 자, 봐봐. 선생님 방금 뭐 얘기하냐면 삼각 기둥을 얘기했어. 삼각 기둥. 그러면
우리가 꼭지점 면 모서리의 개수를 밑면 모양 기준으로 보라 그랬잖아. 이게 삼각 기둥이면 한 밑면에 모서리 몇 개 들어가? 좀 어렵나? 한 밑면, 한쪽에 이게 3개 들어가지. 이게 몇 군데 있어? 이렇게 2군데 있잖아, 밑면에서. 그러니까 밑면에서는 이게 만약에 삼각 기둥이면 밑면에 3개, 3개에서 6개 있죠. 그 다음 옆면의 개수, 옆면에서 모서리 몇 개 나오는지 이거 세라고. 3개 또 나오지. 그래서 3n인데 이 3n이 옆면에서 n개, 밑면에서 2n개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괜찮을까? 자, 뿔을 보자. 뿔을 보면 밑면이 몇 개 있습니까? 밑면 하나 있죠? 그래서 삼각 뿔이면 밑면에 3개, 옆면에 3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 여기다 쓰는 거 이해돼? 얘도 옆면에 뿔 때도 n개, 밑면에 2n개. 어쨌든 마주보고 있는 면에 모양은 같고 크기가 다르지만 어쨌든 선의 개수 자체는 동일하겠죠. 기둥이랑 뿔대랑. 이해됐어? 그래서 기둥하고 뿔대는 면, 모서리, 꼭지점의 개수가 서로 같습니다. 그 다음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했어? 밑면에서 다 셀 수 있지. 이게 밑면에 2n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밑면이 하나 있잖아. 뿔은. 근데 마주 보는데 뭐가 있어? 그냥 꼭지점이 아니고 뿔의 꼭지점. 이걸 뿔의 꼭지점이라고 해. 그 다음 뿔대는 꼭지점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개수 옆에다 이렇게 분석해 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 면, 모서리, 꼭지점의 개수를 뭘 기준으로? 그치. 옆면이 아닌 밑면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외우지 않아도 외워집니다. 이해되느냐? 진짜로. 그래서 요 표는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아니면 이 표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까? 안 해도 되겠어? 이 표도 개념 숙제 할 때 해오셔야 돼요. 그냥 알려줄게. 외울 수 있으면 이게 훨씬 도움이 혼란. 추가로 좀 써보세요. 면이랑 점의 개수를 더하고 모서리 개수 빼잖아? 그럼 언제나 2가 돼요. 이거 되는 원리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되게 유명한 수학자인 오일러 아저씨가 얘기해 줬어요. 몰라도 돼요. 그 아저씨 이름 아직. 이거는 여러분들 헷갈릴 때 검산할 때 써먹으면 좋습니다. 검산할 때. 면의 개수 더하기 점의 개수 빼기 모서리는 언제나 2. 면점모 이렇게 하면 돼요. 면점모. 이건 모든 다면체에서 성립합니다. 모든 다면체에서. 자, 입체도형 이름을 말하라고 합니다. 1번 뭔가요? 원기둥, 2번 원뿔, 삼각형, 삼각기둥,
사각기둥 9 사각뿔대 잘했습니다. 다면체는 3, 4, 6 다음 표를 완성합니다. 완성 한번 해볼게요. 오각기둥 생각하면 돼. 밑면의 모양 5 직사각형 육각뿔은 밑면의 모양 육각형 옆면의 모서리 삼각형 사각뿔대 밑면의 모양 사각형 옆면의 모양 사다리꼴 옆에 위에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좀 줄어들긴 한데 쉽게 말해 머리를 떼내는 느낌. 자, 면의 개수 5각기둥이야. 옆면에 몇 개? 5개. 밑면에 2개 해서 7.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육각뿔의 면의 개수. 옆면에 몇 개? 6개. 근데 밑면은 하나. 사각뿔대 면의 개수. 옆면에 4개. 밑면에서 6개다. 모서리 개수. 옆면에 몇 개? 밑면에 5개, 5개 해서 총 10개. 육각뿔 모서리 개수 옆면에 몇 개? 6개 있겠지. 밑면은 한쪽밖에 없으니까 6개. 사각뿔대 옆면에 4개, 밑면에 8개.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라고. 자, 꼭지점 개수 밑면 양쪽에 있죠? 육각뿔은 밑면에 6개인데 마주보는 쪽에 하나 있죠? 7. 사각뿔대는 그러니까 두 밑면에서 점은 다 나와. 점은 밑면에 다 있어. 근데 한쪽에 4개씩. 이해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 생각하면서 써야 돼. 관계랑 도형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하면 당연히 외워지지만 외우지 않았는데 다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이유 없이 외울 게 아니죠. 모양을 좀 떠올리자고요. 누구의 모양? 밑면의 모양. 언제나 기둥 뿔 때는 밑면을 기준으로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필수 예제는 5개만 풀고 나머지 여러분 숙제하고 그리고 끝낼 거예요. 엄청 쉬워요. 시작이니까. 1번 봅니다. 다면체를 모두 고르세요. 디글리얼 잘 찾았어요. 3번 봅니다. 육각기둥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 육각기둥 꼭지점 몇 개? 6 곱하기 2 육각기둥이죠. 6개씩 양쪽에. 모서리의 개수 옆면에 6개 밑면 양쪽에 12개에서 18개. 면의 개수 옆면에 6개 위아래 마주보고 있는 밑면 2개에서 8개. 12, 18, 8 되겠어? 좋습니다. 5번 모서리 개수가 30개인 각기둥. 얘가 예를 들어서 N각기둥이면 모서리가 옆면에 몇 개? N개 있겠지? 밑면 한쪽에 N개씩 2개. 2면이니까 결국 얼마? 총 3N개의 모서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몇 개? N은 몇 각형? 10각형이야. 그러면 10각형이면 10각기둥이죠. 면의 개수 몇 개라고? 그렇지. 그럼 봐봐. 10각기둥이면 면의 개수가 옆면에 10개, 밑면은 무조건 2개에서 12개의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면의 개수로 이름을 바꿔보세요 라면 몇 면체일까? 12면체. 좋습니다. 7번
오각 기둥. 기둥의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 정답입니다. 자, F 고르기죠. 1번 맞고요. 면은 몇 개 있을까요? 옆면에 5개, 그리고 밑면 2개니까 7 맞고요. 모서리는? 맞죠? 15개. 옆면에 5개, 밑면에 10개. 두 밑면 합동이다. 그렇죠? 기둥은 두 밑면이 합동입니다. 옆면과 밑면은 서로 수직입니다. 맞아요. 밑면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은 삼각형이다. 이게 어떤 상황일까? 오각기둥이잖아. 그렇지. 이게 밑면의 수직으로 자르랬잖아. 그치? 어떻게 자르라는 거냐면 이렇게 자르라는 얘기야. 밑면의 수직이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자른 단면은 무조건 어떤 모양일까? 사각형 중에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훌륭한데? 삼각형 아니고 뭐라고 말해? 직사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좋았습니다. 9번 봅니다. 자,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래요. 자, 밑면 2개 서로 평행, 옆면, 봐봐. 밑면이 2개이고 평행인데 옆면은 사다리꼴이야. 이건 뭘까? 뿔대지. 이건 뿔대를 말하고 있어. 근데 옆면이 6개래. 몇 각 뿔대? 육각 뿔대. 그렇지. 육각 뿔대. 옆면이 6개라는 건 육각 뿔대죠. 자, 육각 뿔대인 거 찾았습니다. 꼭지점의 개수 몇 개 나오나요? 밑면에서만 나오죠? 몇 개? 12개. 아래 6개, 위에 6개. 모서리의 개수는 옆면에 6개, 마주보고 있는 두 밑면에 12개 해서 18개. 그래서 B-A U 괜찮은가? (11번) 하고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면의 개수랑 꼭지점의 개수가 23개인 각 뿔대 모서리 개수래. 자, 이런 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지. N각 뿔대라고 생각해 보자.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야? 점이 어디서 나와? 밑면에서만 나와. 각각 N개씩 있을 거고. 면의 개수가 먼저네. sorry. 면은 몇 개가 나와? 옆면에 N개 더하기 밑면 2개. 근데 이걸 더해서 23이래요. 더해봐. 3N 더하기 2, 23. 방정식 풀면 N이 7이죠. 얘 뭐야? 칠각 뿔대죠. 그럼 모서리 개수는 어떻게 될까? 그치. 21개가 답이겠죠? 칠각 뿔대면 옆면에 7개, 두 밑면에 각각 7개씩. 총 21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이에 이제 풀어야 될 문제 한 10문제 되는데 그 숙제로 해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 과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상편 끝났으니까 가능한 한 상편까지의 그림 챌린지는 좀 많이 해봅시다. 근데 일단 프린트로 준 거 먼저 좀 끝내시고. 프린트가 다가 아니야.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 그림 챌린지 돕는 용도야. 더 큰 목표는 여러분들 틀린 거 다시 푸는 거니까. 과제 정리. 1번. 오늘 개념 과제 많지 않습니다.
요 다면체. 아까 밑줄 했던 거랑 기둥뿔 뿔 때 밑면 요거 도형 나누는 거 있죠? 표. 다면체의 정의와 면, 점, 모서리의 관계표. 두 번째, 이제 문제풀이는 이번 주 확인학습까지 상편 마무리입니다. 자, 3번. 다음 주 수업까지 여기 다면체가 몇 점 몇이냐? 3.1.1인가? 3.1.1. 3.1.1 필수 예제. 선생님이 홀수번 풀었으니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짝수번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